B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우리가 발굴한 최고의 심리학자 B 소장님. 제가 이제 소장님을 다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요. 용산 집무실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논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본질은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잘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야.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니까 그럼 벙커는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벙커도 안 쓸래. 그럼 어디서 근무할 거야? 그럼 통일동에서 근무할래. 그 이유가 뭐야? 5월 10일날 무조건 개방해야 돼. 이게 애가 떼쓰는 것처럼 그때그때 억지를 부리는데 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랜 시간 윤석열 당선자를 분석해 온 전문가로서 왜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는가? 요 질문을 제가 이제 네.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려고. 네,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왜 저럴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예, 이제 하나는 무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죄와 벌. 우선 네. 무당 문제는 그 김건희 씨 통화록 공개된 거 보면 우리가 청와대 들어간다 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언을 한 거죠. 50대 50이에요. 뭐 제가 법사라도 들어간다 그러죠. 50%니까. 일단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무속 의존도가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풍수 지리에 근거한 네. 것이든 사주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면 점을 쳐서 그런 괴가 나왔든 간에 네. 여하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안 좋다. 안 된다는 수준이 그 뭐 일이 잘 안 풀려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제명에 못 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단 하루도 안 들어가냐고. 두세 달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단 하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인 거거든. 윤석열 당선자 자체가 심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겁이 많고 무력감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건 쭉 분석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찜찜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그래요. 풍수질이 거기 안 좋다는데 20개 안 좋대. 찜찜할 수 있거든요. 찜찜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것 그렇죠. 같아요. 두려움. 내 피부에 정말 와닿는 진짜 무서운 거지. 맞습니다. 그게 찜찜한 수준을 넘어서 공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 정도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이한 모습이 나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쁜 짓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거든요. 내가 5년간 정치를 하고 나면 말로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겠죠. 그러면 무섭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무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고.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지난 시간에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말, 자기를 발탁해서 키워준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고 배신을 해서 그 자리에 갔으니까 워낙 심리적으로 겁이 많고, 그리고 사실 그 대선 토론에서도 입증됐지만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사실 문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문 대통령을 못 봐요. 자기 내면에는 죄의식이 있는 거죠. 있죠. 네. 그 죄의식 플러스 터가 안 좋다든가 네. 그런 무속의 영향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 게 아닐까.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죄가 많은 사람들은 꼭 벌 받을 걸 걱정하거든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벌, 무속에서는 천벌입니다. 그거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렇죠. 제가 계속 기대 이상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예측 불허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발언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발언들. 텔레비 잘 안 봅니다. 혹은 기사로라도 접했던 발언들 중에 주목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 젤렌스키하고 통화한 거 이번에 국제행세를 바라볼 때 안목이 짧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에서 젤렌스키를 영웅화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건 거겠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마크롱, 기시 총리까지 일본 국회까지 전화 연결하는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죠. 네. 하고 싶은 거죠. 권위주의 성격자는 이 힘센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죠. 그 미일이 한미일 군사 네. 훈련하자고 한반도 해역에서 하자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그걸 원하고 미국도 지금 북한 때문에 한미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중국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한미일 군사훈련 하자고 하는데 우린 이제 거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취임하면 바로 할 겁니다. 할 것 같습니다. 쿼드 가입도 공언했었죠.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국가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을 안 했던 이유가 자유대가 한반도에 올라온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구도는 우리가 일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미일 조약 아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 극우가 한미일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유인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님들이 하면 덩달아서 하고 힘센 쪽 보이면 쫓아가고 이런 식의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자리에 가면 올라가는 네. 그 폭력성이 드러날 것이다. 네, 네. 제가 권위주의적 성격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권력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동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용산 문제도 여론은 나빴다는 거죠. 그렇죠. 신경 안 쓰거든요. 모든 정치를 그렇게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1, 2년을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국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 부조화가 극단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수준은 너무 낮아요.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미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말 안 듣고 국민을 배신하면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등도 한번 해본 사람이 또 하거든요. 자신감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마음에 안 들어? 너 해고. 이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프랑스 가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이미 이만큼 가 있는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결정들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미 용산에서 한번 봤죠. 네. 그러면서 뭘 이제 깨닫냐면 투표한 사람도 불안했거든요. 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들어 찍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20몇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낮아요. 한 맞아요.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78%인가? 그 그렇죠.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보면 기다려주는 좀 그렇죠. 아량이 생겨요.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네, 참아주려고 그러고. 예. 이유가 있겠거니 혹은 시간이 걸리겠거니. 그렇죠. 근데 기대치가 지금 30% 정도라면 그 두더지 게임이라고 있어요. 망치 들고 이렇게 나오면 때리는 게 있거든요. 거의 그런 자세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그렇지. 지켜보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들고 이렇게 나오면 딱 이게 하려고 언제든지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 마음 자세는 일반적으로는 정권 4년 차쯤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취임하기 전에 지지율이 낮은 건 숫자일 뿐이고요. 심리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0.7% 차이, 진보 개혁을 다 합치면 50%가 넘었어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적인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긴 이상 이제 너희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된 다음부터 계속 국민들한테 신호를 보낼 거예요. 날 좀 끌어내려 달라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한 10년 이상 겪어보니까, 예. 세금 잘 내야 되고요. 예. 아, 그리고 이혼 안 하셨죠? 이혼했는데요.
변호사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